조선 최고의 스캔들, 어우동. 그녀는 정말 생녀였을까? 1480년 조선의 한양. 왕실 종친의 아내였던 한 여인이 의금부에 끌려옵니다. 죄목은 간통. 그런데 이 사건, 보통 간통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지목된 남자의 숫자가 무려 10수명. 그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고위 관료도 있었고, 심지어 노비 출신 남자까지 있었습니다. 성종은 결국 사헌부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을 명령합니다. 조선시대 간통죄로 사형까지 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어우동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생녀 어우동의 이미지, 그거 상당 부분이 후대에 더 씌워진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야사와 정사를 같이 따라가면서 이 여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선이라는 사회가 왜 그렇게까지 그녀를 단죄해야 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였나? 명문가의 딸, 종친의 아내. 어우동의 본명은 박씨입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니라 벼로 혹은 기록상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어울우동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녀의 출신을 보면 절대 비천한 집안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박윤창, 승문원 지사를 지낸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어우동은 왕실 종친인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을 갑니다. 태강수는 효령대군의 손자였죠. 효령대군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즉 어우동은 왕실의 며느리, 그것도 꽤 가까운 왕실 혈통에 시집을 간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선 전기, 특히 15세기는 아직 성리학적 정조관이 사회 전체에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이었습니다. 고려의 풍습이 여전히 잔재해 있었고 여성의 재산권이나 이혼, 재혼에 대한 규제도 후기 조선보다는 느슨했습니다. 이 시기적 배경을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어우동 사건이 왜 그렇게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가 됩니다. 효령대군 가계도 그런데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사와 일부 기록에 따르면 남편 태강수는 그녀를 박대했다고 합니다. 이유로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가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태강수가 은장이를 불러 은그릇을 만들게 하는데 어우동이 그 은장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조선 후기 야사집들은 이 일화를 즐겨 인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에게 소문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한번 정절에 의심이 생기면 그 여성의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태강수는 결국 그녀를 내쫓듯 이혼합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죠. 조선시대 이혼, 특히 양반가에서의 이혼은 버린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치는 출가의 형태였고 일단 한번 그렇게 쫓겨난 여성은 사회적으로 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시집에서도 버려지고 친정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중간지대, 그 틈새에서 어우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혼당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은장이와의 스캔들이 아니라 처가와 시가 사이의 재산 문제 혹은 정치적인 알력이 얽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효령대군의 손자 며느리라는 자리는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종친가의 며느리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암투,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는 그런 그림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이혼 후 어우동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명문가의 며느리에서 갈 곳 없는 이혼녀로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에서 이보다 더 극적인 신분 추락이 있을까요? 자유를 향한 혹은 생존을 향한 행보. 이혼 후 어우동이 보인 행보는 당시 기준으로는 파격, 지금 기준으로는 어쩌면 이해 가능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녀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남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정말 다채롭습니다. 종실 인물인 수산수 이기, 그리고 방산수 인한, 전이감생도 박강창, 신호시중을 드는 노비 출신 남자, 그리고 고위 관료의 자제들까지. 특히 흥미로운 인물이 방산수 인한입니다. 그는 어우동의 등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로 마음이 변치 않기를 맹세한다는 의미였다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연인의 이름을 타투로 새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단순한 욕정의 발산이 아니라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추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기록은 그녀가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 직접 다가가 시를 써서 건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그것도 한 번 이혼당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남성에게 먼저 구애한다? 이건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우동은 정말 색을 밝히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자기 삶의 선택권을 행사하려 했던 여인이었을까요? 조선 전기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평생을 살거나 출가한 여성이라면 사실상 사회적 그림자로 살아가거나. 그런데 어우동은 세 번째 길을 만들어냅니다. 비록 사회 규범의 바깥이었지만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행적에는 분명 향락적이고 방종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여러 남자와 동시다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21세기 시각으로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녀의 행동이 물란함으로만 읽혔던 그 시대의 잣대 자체가 매우 편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행동을 한 남성 종친이나 관료들은 가벼운 처벌이나 무처벌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어우동 사건에서 함께 거론된 남성들의 처벌 수위를 보면 이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산수 이기는 곤장을 맞고 유배, 방산수 인한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 그런데 어우동만 사형이었습니다. 같은 죄, 다른 형벌.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녀와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인물, 오종련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한때 어우동의 정인이었다가 나중에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 관계의 끝맺음 과정에서 생긴 원한이 훗날 그녀를 고발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랑이 끝나고 남는 건 애틋함이 아니라 원한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사 기록과 야사가 섞여서 전해지는 영역이라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녀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결국 그녀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금부의 칼날, 정치가 된 스캔들. 자,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로 올라갑니다. 1480년 어우동의 행각이 의금부에 적발되면서 조선 조정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간통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전,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죄는 보통 장영곤장이나 도영유배 수준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사형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성종이 직접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입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정치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성종은 즉위 초반부터 왕권 강화와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임금입니다.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흔들렸던 도덕적 정당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성종대에는 유교 윤리, 특히 여성의 정절과 가족 질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 시기에 편찬되던 경국대전도 가족 질서와 신분 질서를 법제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한 여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본보기가 필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녀가 왕실 종친의 부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관계를 맺은 남성 중에 또 다른 종친들이 있었다는 점이 사건을 더 폭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실의 명예, 종친 가문의 체면, 그리고 유교적 통치 이념까지 한꺼번에 걸려있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오히려 사형이 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전에 정해진 형량을 넘어서는 처벌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성종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사형 반대 의견을 올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형을 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법을 가장 중시해야 할 왕이 법전에 규정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어우동 개인의 죄질을 넘어서 그녀를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보다 무거웠던 처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종 시기는 왕실 종친들의 풍기 문제가 여러 차례 도드라졌던 시기입니다. 종친들이 첩을 두거나 기생과 어울리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공식적으로 크게 처벌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우동 사건은 종친 가문의 여성이 능동적으로 외도를 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외도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영역이었지만 여성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가문의 수치, 왕실의 체면, 문제로 비화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이 유독 컸던 이유 중 하나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신분의 경계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관계를 맺은 남성들 중에는 노비 신분의 남성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양반 여성과 노비 신분 남성의 관계는 신분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종친 부인이라는 신분과 노비라는 신분이 한 사건 안에서 얽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지배층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피라미드, 결국 성종은 어우동에게 교형, 즉 사형을 명령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30대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한 여인의 삶이 그렇게 끝납니다. 죽음 이후 신하가 된 어우동. 어우동이 처형된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곧바로 전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우동의 이미지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부풀려집니다. 야사집과 패설집들에 그녀의 이야기가 실리면서 실제 기록에는 없는 디테일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외모에 대한 과장된 묘사, 더 노골적인 행각 묘사, 심지어 그녀가 무당이나 요부의 화신처럼 그려지는 버전까지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적 가부장 질서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우동 같은 반면교사 사례는 매우 유용한 도덕 교육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경고성 이야기로 재생산되기 좋은 소재였던 거죠. 둘째, 이런 이야기는 동시에 묘한 양면성을 갖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덕적 경고지만 그 이야기를 즐기는 방식 자체에는 억압된 욕망에 대한 대리충족적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엄격한 성윤리 아래에서 어우동 이야기는 일종의 안전한 일탈 서사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으로는 욕하면서도 귀로는 즐기는 그런 이중적 소비 방식이었던 거죠.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그녀의 캐릭터는 점점 더 평면적인 생녀로 단순화됩니다. 그녀가 이혼당한 여성으로서 겪었을 사회적 고립, 그녀가 만난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개별적인 맥락, 그리고 처벌의 불균형성 같은 복잡한 맥락들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음란한 여자가 벌을 받았다는 단순한 도식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서사 단순화는 비단 어우동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회 규범을 위반했다고 여겨진 여성들이 후대에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제 삶의 복잡성은 사라지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고성 상징만 남는 20세기 이후 한국의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도 어우동은 끊임없이 재해석됩니다. 1980년대 이장호 감독의 영화 어우동이 대표적인데 이 작품은 오히려 어우동을 시대의 억압에 저항한 여성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생녀 서사에서 벗어나 가부장제에 짓눌린 여성의 비극으로 그려내는 방향이었죠. 이후에도 여러 드라마와 창작물에서 어우동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그려졌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음란한 악녀로, 어떤 시대에는 자유를 갈망한 비극의 여인으로. 이건 결국 어우동이라는 실존 인물보다 그 시대, 사회가 여성의 욕망과 자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질문, 어우동은 누구였나? 자, 정리해 볼까요?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어우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명문 사대부 집안의 딸이었고 왕실 종친의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나면서 사회적으로 추락했고 그 추락 이후 신분과 관습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들을 이어갔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는 분명 방종하고 향락적인 면모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지하게 애정을 추구했다는 증거도 등에 새긴 문신 같은 함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같은 죄를 지은 남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형벌, 사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녀의 개인적인 죄질 문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 성종이 유교 질서를 다잡으려 했던 정치적 필요, 그리고 여성의 정절에 대한 사회의 비대칭적 기준이 함께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우동이 정말 색을 밝혀서 죽었다기보다는 이혼당한 여성에게 사회가 허락한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시대, 그리고 그 좁은 선택지 바깥으로 나간 여성에게는 본보기가 필요했던 정치적 상황이 겹쳐서 만들어진 비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녀의 행적을 미화할 필요도 없고 그녀를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양극단의 단순화입니다. 완전한 악녀 혹은 완전한 희생자. 어우동의 진짜 모습은 그 중간. 어딘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유를 향해 위험하게 나아갔던 한 인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어우동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남은 방식조차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를 단죄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였다는 점이 묘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가십이나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의 삶과 그 삶을 기록하고 재구성해온 우리 역사 서술 방식에 대한 작은 질문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우동은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절제하지 못한 욕망의 화신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역사 속 묻힌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